네, 이번 시간에는 4장 5절 좌표와 기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표. 여태까지 저희가 선형대수를 공부하면서 써왔던 좌표는 사실 직교좌표를 썼습니다. 직교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직교좌표로 표현된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2라고 하고요. 요 직교좌표계에서 주어진 P라는 점이 A, B라고 한다면 이 P라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OP 벡터는 뭐 A,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교좌표계를 쓰지 않고 오른편에 이렇게 좀 기울어진 좌표계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좌표계를 비직교좌표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사교좌표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좌표계를 생각하면 저 왼쪽 편에 있던 똑같은 P라는 점이 하나 2차원 공간이 있으면 사실 이런 사교좌표계를 쓰더라도 결국 이 공간도 2차원 공간일 수밖에 없죠. 그쵸? 2차원 공간입니다. 평면이고요. 그 평면 위에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좌표계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게 좌표계인데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P라는 2차원 평면의 한 점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교좌표계를 기준으로 순서상 이 좌표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 지금 이 X축과 사교좌표계에 나타낸 X축과 동일한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V1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울어진 Y축과 평행하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V2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P라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OP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런 벡터는 V1 벡터의 어떤 실수배, 그죠? V1 벡터가 단위 벡터니까 거기에 크기 A만큼 요만큼 길이를 곱해주고 더하기 V2 벡터에다가 B만큼 곱해주면 이 OP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사교좌표계에서도 이 OP 벡터를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뒤에서 가서 보시겠지만 이거를 A, B라는 벡터로 이 사교좌표계 좌표로 사교좌표계에서의 좌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뒤에 가면 또 금방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좌측 아래 보시면 여기는 R3 3차원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OP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OP 벡터라는 거는 여기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하면서 단위 벡터가 I고 Y축과 평행하면서 평행한 단위 벡터가 J이고 G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가 K입니다. 이게 저희가 앞에서 배운 표준 기저 벡터라고 배웠죠. 그죠? 표준 기저 또는 이제 표준 기저라고 배우고 아니면 표준 기저 벡터라고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B, C라고 보통 좌표로 나타내고 또는 이 표준 기저 벡터로 A, I 벡터, B, J 벡터, K, C 벡터 이렇게 벡터 형태로도 나타냈었죠. 자, 위에서도 이걸 또 그냥 넘어갔네요.
2차원에서 OP 벡터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A 곱하기 I 벡터, B 곱하기 J 벡터 이런 표준 기저 벡터 형태의 결합으로 1차 결합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3차원, 여기 3차원인데 3차원 사교좌표계에 나타낸 임의의 점 P를 종점으로 하는 OP 벡터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기울어진 X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를 V1, V2, V3라고 하면 OP 벡터는 AV1, BV2, CV3라고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이 새로운 3차원 사교 좌표계에서 P점의 좌표라고도 쓸 수 있고, 여기 A, B, C를 이 3차원 사교 좌표계에 P.P를 나타내는 좌표, 이 새로운 좌표계 기준으로 한 좌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교 좌표계가 아닌 사교 좌표계, 좀 기울어진 좌표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사실 이번 절에서 최종 목표는 이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교 좌표계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임의 점 또는 그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어떤 좌표 순서상 형태의 좌표로 표현이 될까, 몇 콤마 몇으로 표현이 될까 라는 걸 찾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에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렸고요. 자, 여기 최종 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기저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저. 자, 기저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만약 V가 벡터 공간이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들 중에 n개를, V1부터 Vn까지 n개를 벡터, V라는 집합에서 뽑아서 S라는 벡터의, 벡터 V의,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S를 선택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선택했을 때 다음 A와 B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 S라는 V의 부분 집합은 V의 기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X에 있는 이 V1부터 Vn을 가지고 스팬을 하면 V에 있는 원소들을 다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스팬, 요 말은 스팬 S집합으로 쫙 펼치면 이게 바로 V를 다 만들어낸다. 예. 그리고 S는 선형 독립이다. 1차 독립이다. 즉 V1, V2, Vn은 서로 1차 독립이고 어느 하나도 그 하나를 제외한 다른 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지지 않는다.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이 V의 부분 집합인 S는 V의 기저가 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말은 잘 정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좀 더, 이런 정의의 뜻을 좀 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 S는 V를 만들기 위한 필수 멤버들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저를 정의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생기셨을 텐데, 기저란 말이 사실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앞에서 저희가 표준 기저 벡터 이런 거를 저 앞장에서 봤었거든요.